안녕하세요, 보니님. 네, 보니 레토로 또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오늘 밖에서 한참 수다 떨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오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어간다 생각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가 일단 궁금합니다. 네, 그래도 보니레터를 시작하면서 일단 그래도 책을 통해서 주제를 한번 이어가보자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너무 초장부터 바로 꺾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네. 오늘도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네, 좋아요. 오늘은 아주 샛노란 책인데 이게 제목이 김이나의 작사법이라는 책입니다. 그 워낙 사실 제일 유명한 작사가님 아닌가요? 그렇죠. 대중적으로 되게 유명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실 산지는 꽤 됐어요. 언제 샀냐면은 처음에 책을 읽기 시작하고 66일이 되면은 그 습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죠? 와, 정말 뭐 하나 배우면 되게 착실하게 진짜 성실의 아이콘이야. 66일의 공부법, 뭐 기적의 공부법 이런 거 있었거든요. 습관 형성. 네. 그때 이제 책을 이제 막 읽기 시작하면서 그때 어쨌거나 4주를 먼저 읽고 그 정도 달성을 한 후에는 혼자서 이제 했었어야 되니까 그 챌린지로 하던 거를 이제 끝내고 그래서 제가 66일로 좀 가까운 목표를 세워놓고 그때 66일 달성이 되면은 나한테 책 선물을 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그냥 해놨던 거예요. 책이 지겨워지지 않았을까요? 책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 마음가짐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있었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책을 샀어요. 총 3권이긴 했는데 4권을 샀었나? 그때 이제 작곡책 하나랑 작사책 하나를 샀던 건 명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중에 작사책이 김이나의 작사법이라는 이 책이었습니다. 여기 부제가 너무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데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는 일상의 언어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가 막히네 또 부제가. 네. 그래서 나도 이 책을 읽으면은 사람들의 감정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벌써 2년이 더 됐는데 이번에 다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요즘 곡 작업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작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번뜩 떠올라서 그럼 대체 그 이미 몇백 곡을 쓰셨을 텐데 이분은 어떻게 작사를 하시나 해가지고 이 책을 폈더니 이 책이 10년 전에 쓰여진 책이더라고요. 2015년에 쓴 책인데 지금 25년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쓰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시점에 이제 김이나 작사가님의 생각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죠. 뭘 하세요? 그렇게 바로? 근데 이게 놀라운 게 2년 전에 책을 스스로한테 선물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냥 뮤지컬 배우로 계실 때고 곡을 쓸 때가 아니었잖아. 근데 맞아요. 이미 그게 꿈으로 있었네 마음속에. 작사법, 작곡법을 책을 샀다는 거. 맞아요. 그때는 어렴풋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버스킹도 하기 전이니까. 그냥 어렴풋이 진짜 뭔가를 만들고 싶다. 근데 뭐 제가 뭘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손재주가 없는 편이라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렇게 만드는 거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노래를 계속 해왔으니 노래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냥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도움을 받자 해서 샀는데 두 개 다 못 읽었어요. 그때는 막 그 때가 아니었구나. 막 간절하게 올라오는 때가 아니었네. 네네, 맞아요. 노래를 쓰고 싶었던 이유가 만약 제가 한다면 전혀 재능도 없지만 인세거든요. 목표가 어떤 거셨는지. 인세. 근데 진짜 곡을 쓰고 싶다는 거는 저도 그렇게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나 저작권료로 먹고 살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왠지 제가 완전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그냥 좀 증명하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증명? 나 이렇게 이걸로 할 수 있어. 내 존재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증명이요? 네, 뭔가 내가 오랫동안 결국에 노래나 가수가 되고 싶다거나 이거를 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외면해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곡을 쓰고 그게 정말로 발매가 되고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좀 증명의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조금 더 탁월하게 맞아떨어지는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그런 느낌이라서 한번 점은 찍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 지금 점 찍고 계시잖아요. 한 곡씩 한 곡씩 지금. 네. 아직 완곡된 건 아니지만 그때 들려드렸던 곡 이후로 3곡을 더 썼거든요. 그래서 4곡 정도가 한 1절 못 미치게 만들어진 곡도 있고 이제 그중에서 그래도 조금 공을 더 쓰고 있는 곡은 이제 1, 2절까지는 나와 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그래도 나 쓰는 사람이네? 곡 쓰는 사람이네? 하는 약간의 정체성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목적에는 인정? 대중으로부터의 인정은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네요. 네, 이거는 그렇죠. 물론 결과가 뭐 나중 얘기지만 네네네네네. 일단은 지금은 되게 좋네요. 좋은 목표네. 그러게. 이 과정을 내가 알차게 채우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보여요.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제가 부정해왔던 것들이잖아요. 저는 진짜 돌이켜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이제 학교에서 누가 봐도 쟤는 꿈이 가수래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뮤지컬 막 이런 거는 모를 때였어요. 그렇죠. 모르죠. 그래서 거의 그냥 가수였어요. 다들. 그러니까 연예인 하면 그냥 가수였어요. 배우도 없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이라 그런가? 지방이라 그런가? 아니 대부분의 저변이 아이들은 눈에 띄는 스타는 주로 아이돌이나 가수들. 네. 그때 한창 보아, 막 원더걸스, 소녀시대 막 이럴 때였으니까 다들 꿈이 그냥 연예인이면 그냥 다 가수 이런 느낌이었는데 누가 봐도 예쁜 애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를 그때는 지금만큼 지금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이 듣는 귀만큼은 아니었어요. 그치. 그냥 남 앞에서 노래 부르면 잘하는 애다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잘하는 것보다. 근데 저는 남 앞에 서는 거를 진짜 못하던 사람이었어서 수줍고.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친구들을 부러워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저런 친구들이랑은 다르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부러웠구나. 네.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에 어떤 친구 한 명이 저한테 그 친구가 뭐 어디서 듣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처럼 조용히 소심하게 하고 싶은 게 있는 애들이 더 잘 된대. 뭐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이름을 적은 거예요. 그 학예회에 나가는 거에. 그래서 제가 나가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 친구가 옷도 막 다 입혀주고. 와. 근데 그때 생각하면 아마 진짜 못 불렀을 거예요. 물론 그때는 영상이나 이런 게 남아있지도 않지만. 그때도 잘 불렀을 것 같은데. 네. 엄청 긴장하고. 그때의 기억이 좀 강렬하게 남아있죠. 그때. 어떻게? 내가 했다. 진짜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보통 잘못하면 그게 쪽팔린다가 강렬하게 남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남은 거잖아요. 그치, 무대에 섰다 했다. 그냥 지금은 했다로 남아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또 저를 응원해줬겠죠. 아니야 잘했어 막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기억나는 건 그때 제가 모자를 하나 씌워줬어요. 친구가. 막 빵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연예인처럼 보이라고. 뭔지 알겠다.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쑥스러웠다. 이거 기억나요. 그 모자에 모든 신경이 집중돼서 노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중3 때부터 그래도 조금 무대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못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써준 이후로 하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밴드도 하고. 중학교 때 귀인이 한 명 있었네. 그러네. 네. 그리고 마인드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 보통은 결과에 대해 집중을 하는데 그냥 했다 자체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시작을 못해요, 잘. 근데 그냥 한 것 자체의 의미를 둔 사람들이 시작을 할 수 있죠. 그치. 그러고 그때 경험이 뭔가 마음에 스스로에게 대견하고 괜찮았나 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뭐 밴드도 하고 그렇게 맞아요. 된 거죠.
아, 그래서 버스킹도 그런 느낌으로 도전하신 거 아니세요? 버스킹도 그쵸. 왜냐면 버스킹은 사실 근데 오디션에 붙었다 자체가 만약에 결과 중심이었으면 모르겠긴 한데 사실 그때도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막 잘하는 걸 해야 돼보다는 일단 하자. 이 40분을 내가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만 좀 집중하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거 진짜 안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과에만 집중하면은 제가 결국 도달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그럴 것 같았어요. 제가 부러질 것 같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냥 완주만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완주가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마라톤 뛰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꼭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많이 찡찡거렸어요, 저한테. 왜 나한테 하자 두 번 다시 그래가지고. 하라고 하지 마라. 네. 두 번 다시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한 번 했다는 그 자체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풀코스 완주 말하는 아마 10km는 지금도 잘 뛰실 텐데 10km는 가라고 네, 그건 그냥 껌이지. 그건 껌일 텐데 그때 이제 42.195 그 풀코스를 한번 제가 신청해가지고 왜 그런 미친 짓을 심지어 그 아름다운 하와이에서 왜?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보통은 5시간, 그게 있는 게 4시간 나은 거 반. 아시죠? 수거해 주잖아. 뒤에서 차가 따라오면서 다 싫거든요. 수거도 안 해줘? 왜냐하면 이제 그 통제하는 교통 통제 시간이 너무 지나면 민폐니까 그때는 다 뒤에 이제 못 따라가는 사람 다 차에 싣고 그냥 가는데 거기 하와이는 특별하게 시간 제한 없는 마라톤 풀코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끝내야 되네요. 네. 그렇죠. 기어서라도 가서 끝내. 안 좋다니까요, 도리어. 네. 근데 어쨌든 그걸 해보셨다. 근데 완주가 몸에 배에 있는 본인님. 아유, 아닙니다. 하다가 포기해본 적 별로 없죠. 있어요. 아니, 전혀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던 순간도 엄청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게. 제가 작품을 들어갔는데 그 작품에서 하차하는 일은 진짜 절대 거의 제 인생에 거의 없는 일인데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셨어요? 좀 과업이 많았어요. 배우도 하고 근데 그 배우도 1인 다역이었는데 제가 조연출도 했어야 됐고 근데 조연출하면서 제대로 뭐가 잘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은 그 시간 내에 뭐가 안 돼서 제가 이걸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제 딴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공격 아닌 공격이 될 것 같아서 오케이. 네, 뭔가 하여튼 많았다. 네. 그래서 결국에 제가 그거를 사실은 너무 약속과 의리의 문제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연출님이랑 이제 대면을 해서 막 얘기를 하는 엄청 울고 막 그랬거든요. 울고 저 도저히 못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울고 이제 결국에는 그만하고 사실 작품은 잘 올라갔고 저는 그 이후에 그걸 보러도 가긴 갔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만하겠다라고까지의 생각의 과정이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극복해내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일정을 잡아놨는데 또 한 번 저를 팍 망가뜨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제가 그냥 못하겠다고 했던 거였거든요. 관계인가요? 그쵸. 좀 인간관계 부분도 있고 작업 방식이 안 맞았던 것도 있고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무른 시절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좀 강하게 푸시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만두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같이 작업을 하는 다른 배우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내가 어떻게 보일까 막 이런 것도 너무 막 그랬는데 저한테 한 명도 꾸짖지 않았어요.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업을 같이 하는 좀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 배우분은 오히려 저를 데리고 제가 너무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막 드라이브 시켜주고 그 정도로.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그렇게 해줬던 또 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너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너가 아무렇지 않은 상태에 그냥 픽 이렇게 돌아선 게 아닌 걸 너무 알고 있으니 그치. 그렇게까지 너를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오히려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랬어?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일부러 그냥 다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그 시기가 있고 그때가 이제 너무 강력하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신중한 것도 있어요. 그냥 의리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치. 맞아.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내가 원하는 작업 환경인지 아니면 작업 환경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해야 내가 롱런할 수 있겠다. 맞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까 거부하셨구나. 제가 계속 얘기했을 때. 근데 이거 중요한 것 같아. 사실 그게 의리와 신뢰가 중요하지만 그거를 따라가느라고 나를 못 지킬 수 있잖아요. 나를 못 지킨다는 건 나한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못할 짓인 거지.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못한다고 얘기한 거니까 그 당시에 너무 잘한 거지 스스로한테. 근데 그 당시에 그때는 저도 저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던 때여서 엄청 괴로웠어요. 그냥 원인을 모르고 괴롭기만 한 거예요. 그냥 못하겠는데 이거를 왜 못하겠다고 조리 있게 말은 못하겠고 그냥 못하겠는데 근데 이거를 막 제가 못하겠다고 느꼈던 일련의 사건들을 나열하면 그냥 누군가를 비난하고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만 들릴까 봐 막 그런 말도 못하겠고 그냥 저한테는 그게 좀 폭력적으로 다가왔던 건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왜 저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네. 직접 당한 게 아니니까. 네. 그 정도도 못 이겨내? 이렇게 되는 느낌이었어서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연극파는 좀 거칠기도 하고 조금 날것의 느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좀 더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무조건 이겨내야 내가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좀 생채기가 나도 들이닥쳤던 시기가 있지만 그때는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제가 심리적으로 많이 나약한 상태였기도 했고 하지만 지금 돌아봐도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한 거지. 후회 없어요. 진짜 지금 돌아봐도 안 맞는 작업자였던 건 확실하다. 그 작품은 좋았는데 안 맞았던 작업자는 확실하고 오히려 그런 내가 못 견디는 것들을 정말 피부에 와닿게 확인하고 나니까 오히려 저에 대해 잘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와, 지금 얘기한 이런 거를 어떻게 뽑아서 일상의 언어로 가사로 쓸 수 있을까? 갑자기 그게 언젠간 한번 나오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그건 힙합으로 해야 되나? 맞아. 저도 그런 식으로 푸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제가 딥하게 경험했던 것들을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더 극대화해서 함축적으로 네네, 다른 감정으로 풀려면 풀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나다움을 못 찾고 맞아. 스토리가 안 만들어지고 스토리가 없으면 곡이라든가 이게 창의적인 뭔가가 안 만들어진다고 봐요. 힘들어봐야 그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고 근데 그 순간은 모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른다는 뜻은 내가 정체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야. 제일 무서운 게 귀신이 예를 들어 눈앞에 나타나면 덜 무섭다 그러잖아요. 나타날 것 같을 때가 더 무서운. 뭐든지 그 직전이 항상. 맞아.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책으로 한번 돌아와서 굉장히 멀리 돌았습니다. 네. 궁금한 거가 몇 가지 있어요. 저도 그 작사가의 세상을 잘 모르다가 이곳에 최 PD님한테도 이제 작사에 대한 세계를 좀 듣기도 하고 또 김이나 작사가님은 예능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TV에 많이 나오니까 이제 작사의 세계가 이런 게 있구나를 조금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작사가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이 책에는 뭐 어떤 내용을 풀어놨을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곡별로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본인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김이나 작사가님은 작사가시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이제 싱어가 아니니까 사실 책 초반부터 대중음악 작사가와 싱어송라이터를 구분하시기는 하는데 제가 싱어송라이터여도 대중한테 먹히는 가사를 쓰면 좋으니까라는 마음으로 읽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크게 왔던 거는 이분은 그 가수의 정체성 그 가수가 대중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계세요. 맞아.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르기에
적합한 단어, 이 사람이 겪었을 법한 상황 이런 식으로 가사를 쓰시더라고요. 맞아. 진짜 연기적인 캐릭터 분석하듯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디테일하다. 막 그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뭐 라임을 맞추거나 뭐 강조하는 단어를 뭐 2번 쓰거나 뭐 이런 것들보다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진짜 멋있다고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애니어그램 김이나 작사가님 그 한번 분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계속해서 김이나 작사가님이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가사를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야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저는 김이나 작사가님이 어딘가 나와서 그 사람한테 맞는 가사를 그 내용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자기 언어로 쓰지만 그게 자기를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히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이 책에도 나오는군요. 네, 그게 엄청 지금도 딱 생각나는 거는 2분인데 그 케이윌이랑 네. 가인 그 부하걸 가인인데 네. 그 케이윌 근데 그것도 되게 시기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곡을 냈으니까 이번에 요렇게 가도 괜찮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전에 엄청 되게 발라드가 엄청 순애보적인 마음이었는데 이번에는 순애보였던 애가 조금 나쁜 남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왜냐면 그때 그 시기에 그 가수의 나이대까지 고려해서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 그치. 그런 것 조금 더 스토킹? 이제 오래 작업한 가수분들이니까 실제로 대화도 많이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감정이입도 네네네. 좀 하고 알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인님 같은 경우도 이제 엄청 그 혼자 솔로 활동할 때는 진짜 섹시하고 그리고 되게 퇴폐미 같은 느낌으로 맞아. 많이 했잖아요. 아이라인 막 진하게 그리고. 네. 근데 그런 것도 진짜 얘기를 많이 해가면서 왜냐면 그 가수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여도 이 가수가 표현력이 좋으면은 그 상황에 그치. 몰입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막 다 해소하시더라고요. 맞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배우랑 다를 게 없다. 캐릭터 분석을 하니까. 근데 이제 다만 배우는 정해진 그 작가님이 써준 거를 본인이 그 언어를 캐릭터로 분석해서 그 말에 담는 거잖아요, 캐릭터를. 근데 작사가는 이미 내가 생각해서 얘가 할 법한 정말 가장 적절한 거를 뽑아가지고 이미 쓰는 느낌. 그러니까 이미 가사가 캐릭터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우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영역도 있지만 굉장히 뭐 밥 먹었어? 라는 일반적인 문장도 나쁘고 의도 있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배우의 역량으로 일반적인 대사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이건 3분 안에 3, 4분 안에 끝나야 되니까 이미 가사의 그 말맛부터 그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굉장히 일상적이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보다는 좀 더 캐릭터적인 거를 쓰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약간 차이라고 한다면? 이게 뭔지 이해는 할 것 같아. 근데 내가 막상 언어로 쓰려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거 되게 막막한데. 네, 맞아요. 진짜 전문 분야구나. 그래서 진짜 전문가의 책. 그러네요. 10년 전에 쓰인 거니까 10년을 더 쌓였으니까 더 전문가. 그러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저한테 완전히 핏하게 적용하기는 어렵고 왜냐면 저는 제 캐릭터를 명확히 모르니까. 네. 나도 나를 만들어간 중이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완전 캐릭터성이 있는 가수는 아닌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가인님이나 뭐 이렇게 완전 캐릭터성이 있는 가수는 아니니까. 여기에서 제일 초반에 그 싱어송라이터를 본인만의 화풍이 있는 화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팔릴 만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대중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본인만의 화풍이 있는 화가라고 표현하는데 전 아직 화풍이 없으니까 캐릭터는커녕 일단 화풍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제가 많이 쓰는 단어나 많이 쓰는 표현을 모으고 있어요. 좋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옛날에는 그냥 좋아해서 소비하던 가수들의 인터뷰 영상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번에 제니가 정규 앨범 나오고 라이크 제니? 네네. 근데 그 인터뷰 그 요정재형 아세요 혹시? 네. 요정식탁인가? 네, 요정식탁. 네, 그 정재형 님이 하시는 거.
거기서 나온 제니 인터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아티스트로서의 자세가 너무 멋지다. 시각을 담는 것도 너무 멋있고 물론 자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본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맞아. 그리고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PH1이라는 가수도 이 곡 쓸 때 보통 다 경험에서 오는 것 같던데 어때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80% 이상은 경험에서 쓰는 게 맞다. 근데 진짜 완전 에세이 같은 그런 경험이 아니고 그 한 경험에서 느낀 그 감정을 되게 극대화한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말하고 글 쓰고 할 때 MSG를 크게 안 치잖아요. 그렇죠. 물론 치지만 이게 보통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게 하느라고 조금 그렇게 얘기하지만 MSG를 진짜 많이 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말할 때. 그쵸. 근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니까.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가사 쓸 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내가 겪은 만큼만. 담백하게. 네. 내가 느낀 만큼만. 그 이상을 쓰는 거는 거짓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벽. 정말 한 단어로 이상한 얘기를. 근데 PH1도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그분의 노래를 제가 다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뭔가 명쾌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가도 되는구나. 좀 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것을 더 확장해서 상상해서 써도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가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일맥상통하십니다. 그래요? 역시 깨고 나오는데 집중해야 된다. 알을 깨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삶의 태도에서는 우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신뢰롭고 MSG 안 치고 뻥 안 치고 약속 지키고 성실하고 너무 좋은데 가사를 그렇게 쓰려면 너무 밋밋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뭔가 상상의 나래를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피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올곧게 살진 않으니까 세상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뭔가 저요? 이렇게. 저 안 울고 자요. 진짜 주변에서 물론 이렇게 열심히 이게 청취해주는 친구는 없겠지만 쟤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질탁동시라는 말을 아세요 혹시? 달걀이 부화가 될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힘만으로 이거를 알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밖에서 깨면 프라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걔가 그냥 깨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얘가 부화하고 나오려고 얘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흔들 때 밖에서 어미닭이 톡톡 해주는 거예요. 톡톡 해주면 그 안의 힘과 밖에서 살짝의 도움이 해서 촥 병아리로 나오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게 내가 애를 쓸 때 누군가가 이렇게 한 점의 에너지를 탁 주는 거를 보통 그게 뭐 멘토라든가 뭔가 스승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다 도와주면 프라이가 되고 이 사람 크지 못하고 본인이 막 있을 때 그렇게 탁 해주는 거를 질탁동시라는 언어로 쓰거든요. 그 한 점의 힘 같은 느낌? 소심하게 열망하던 나 이 느낌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PH1이 했던 그 말도 연결이 되고. 그치. 나한테 탁 한 점. 그렇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 사실 그것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혼자서 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엉덩이의 위치를 좌표를 잘 잡아야 된다. 좋은 누구랑 사람들 함께 하느냐. 맞아요. 너무너무 요즘 엄청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 변하지 않으면은 되게 제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오히려 되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변하고 있는 제 모습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한다. 저는 생각보다 오래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같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같이 갈 수 있는데 안 되면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 느껴가는 중이기도 하고 실제로 30대가 접어들면서 삶이 크게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게 적어지고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만나는 사람보다 유튜브에서 만나는 사람이 더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애를 써야겠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저도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책을 소개해 주시는 것도 여기서 지식을 얻는다기보다는 아 맞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옆에서 전 펌프질이 주특기니까 그래서 그 펌프질이 결국은 흔드는 거죠. 나올 때 됐어 라고 흔드는 제가 깨진 못하죠. 그 힘도 깰 힘은 없고요.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힘 주는 스타일이 아니기 주로 때문에. 입으로 선동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선동만 하죠. 나올 때가 되지 않았니. 네. 아 근데 저는 이거 1년 넘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많이 도움받았어요. 두 분께.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죠. 정말로. 진짜요. 네. 저희 즐거워요. 뭔가 어떻게 보면은 제 성장 과정을 다 지켜봐 주시는 거잖아요. 완전 방황했을 때부터. 근데 제가 어제 일기를 쓸 때 제일 처음에 그 팟캐스트 주제가 방황이었는데 그때는 방황하면서도 그 부정적인 느낌으로 그 단어를 가져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가 방황해도 괜찮다. 어차피 넌 길을 찾아낼 거다. 제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시점에도 제가 성장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저는 또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거를 좀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좋은 분이 계시니까 내가 성장해 올 수 있었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고 왜냐면 제 주변에서 어쨌거나 제가 계속 뭔가 내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느끼는 것들을 요런 데 와서 확인받는 거거든요. 나 안 이상하다. 그럼. 나 잘 가고 있다. 이런 확신들을 또 주시니까 정말로 감사의 뜻으로 저는 곡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곡을 또 저렇게 정말 기피디님의 그 굉장히 큰 장점과 단점이 붙어 있는데 그게 뻔뻔함이에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어떨 때 장점이고 어떨 때는 내가 좀 부끄럽고. 근데 진짜 그 강점혁명 해보셨어요 혹시? 강점혁명? 네. 그건 또 뭐예요? 감정 말고 강점. 나의 강점 중에 어떤 게 나한테 있는가 뭐 이런 거죠. 탑5 이렇게 딱 있는 게 맞아요. 있는데 제가 볼 때 수집이 있으실 것 같아요. 수집 있어요. 확실하게. 무조건 컬렉터. 상위에 랭크되어 있을 것 같아요. 콤님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수집이. 그래? 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 거 하나도 안 스트레스 받아 하는 스타일. 맞아요. 근데 저도 수집이 5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스트레스 받는 거. 그래서 5위구나. 근데 그게 30몇 개 있어요. 네,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5개인 거라서.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하고 해보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긴 하네요. 네, 제 분야에서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저도 좋아는 해요. 듣는 걸 좋아는 하는데 생각보다 내가 에너지가 높은 사람은 아니다. 분배를 잘하는 거지. 내가 할 일에 힘을 쏟느라고. 그치. 힘을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힘을 안 쓰잖아요. 에너지를 못 느껴요. 저는 조금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이해하려고 애쓰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1번이 공감이거든요. 제 강점의 1번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래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공감이 잘 되는 편인데 이해를 좋겠다. 꼭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대상이 가끔 나타나거든요. 그치. 공감하려고 노력해. 아니. 그럴 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분 저분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말하면서 발견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냥 알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거는 뭘까 하고 분석해야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김이나 작가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곡을 작사를 해주기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 그렇죠. 맞아. 쉽게 곡이 탁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와 진짜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진짜 어렵다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책 안에는 그 얘기는 없겠지만 그쵸 아무래도 1대1로 인터뷰를 한다면 저는 그런 질문을 꼭 하죠. 궁금하잖아. 맞아. 많이는 잘 모르는데 그 아이유와 김이나 작사가님이 아이유 초반부 그때 곡을 좀 많이 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사를. 맞아요. 그죠. 분홍신. 뭐 그런 거. 네. 맞아. 그래서 히트곡들 제조기 안에 아이유의 곡들도 있는데 그때 아이유는 본인의 정체성을 아직 모르면서 성장할 때였잖아요. 10대였으니까 1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작사를 본인 스스로 하기 시작했단 맞아요. 말이죠. 싱어송라이터가 됐죠. 그러니까요. 그때
김이나 작사가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아 이분 되게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이유의 어린 시절의 그 성장기에는 그냥 인기 있을 만한 그 가사를 붙여서 줬는데 이제 본인의 정체성으로 본인을 찾아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세계관을 연결시키면서도 다른 세계를 만들어낸다면서 되게 존중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놀라운 가수다 막 이러면서 그때 맞아. 막 인정 딱 해주는 모습에서 저는 김이나 작사가님 더 훌륭해 보였어요. 맞아. 어떻게 보면 경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진짜 아마 좋은 날도 김이나 작가님이 작사한 곡이실 텐데 그 아까 제가 왜 분홍신을 먼저 얘기했냐면 네. 그 아이유가 부적처럼 지니고 있는 문장 중에 하나가 그 분홍신에 나오는 가사 중에 눈을 감고 걸어도 맞는 길만 고르지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김이나 작가님이 써준 가사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많이 되새겼대요. 근데 진짜 선물 같은 가사지 않아요? 그러네. 눈을 감고 걸어도 맞는 길만 고른다. 와, 그러네. 진짜 좋은 가사를 딱 입에 네. 붙게 준 거네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것도 진짜 좀 글의 힘이다. 이렇게 맞아, 생각하기도 맞아. 하고. 앞으로 어떤 가사를 또 써서 우리 입에 딱 붙게 할지를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인생에 통틀어서 진짜 몇 곡만 그렇게 딱 위대한 곡이 나와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막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진짜로 에디슨이 한 1000개 넘게 발명하고 하나가 전구. 그쵸, 하나 그쵸. 알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일단 내가 뭔가를 세상에 내놓는 것만 해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일기 쓰듯이 써봐야겠다. 책 읽듯이 써봐야겠다. 이게 그냥 목표인 것 같아요. 내 삶에 정말 좀 밀착되는 행동이 됐으면 좋겠다. 곡을 만드는 것이. 평소에도 뭔가 하루를 정리할 때 생각할 거리가 있으면 기록을 해놓는 스타일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작사가 그거랑 붙여놓으면 또 뭔가 어마어마한 게 좋겠다. 누적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그 아이유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작사나 그런 거 원천은 자기 일기장이라고. 근데 그래서 저도 일기장을 뒤져봤는데 너무 날것의 글들이 있어서 제가 아직 그거를 가사화시키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차근차근 근데 분명히 거기서 읽으면서 느껴지는 그 감정을 제가 딱 캐치를 하면 뭔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일상에서 왜 이게 좀 새롭게 느껴지네 하면 이제 수집해 놓긴 해요. 단어 같은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복합적으로 써보자. 실제로 이제 촬영하면서 만나는 다른 싱어송라이터 분들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김영하 작가님도 그러시잖아요. 맞아. 언어를 수집하시지. 네.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지금은 한글만 수집하지만 나중엔 좀 다른 언어도 수집하고 싶다. 좀 이런 마음도 좀 들고 그러면 제가 또 여행을 또 다른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목표 좋다. 지향적인. 네. 재밌더라고요. 최근에 폭삭 소가수다 때문에 박보검하고 아이유하고 둘이서 여기저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꾸만 그게 추천 영상으로 떠서. 네. 거기서 둘이 서로 칭찬하는 게 그거였어요. 책을 많이 읽는 부분에 대해서. 박보검도 그러는 것 같고 박보검도 아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도 수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이 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이나 이런 건 여행도 또 사람도 이런데 단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땐 제가 단어가 짧고 형용사가 짧은 이유는 전 지식 중심의 책을 읽어서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문학을 단어가 안 읽어. 안 읽진 않습니다. 재미가 떨어지는 것이지. 그렇죠. 근데 문학을 읽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단어의 맛 이런 걸 더 아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해 보이고 그럼 더 훨씬 풍성해질 것 같고.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조금 책 읽는 그게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조금 쏠려 있었으니까. 어쨌거나 Y를 찾고 목표를 찾고 인생의 어떤 걸 찾고 이런 거가 포커스가 많이 돼서 성공학이나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뇌과학이나 이런 쪽의 책들을 최근에 많이 읽다가 곡을 진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그 책들이 싹 안 읽히는 거예요. 그냥 안 읽어져요, 진짜. 저도 이건 내가 지금 이제 목표가 흐려졌나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게 안 읽어지고 조금 더 말랑한
오히려 근데 그런 책이 집에 없어요. 소설 같은 거는 제가 읽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 이거는 그럼 도서관 가서 계속 맞아요. 빌리면 되겠다. 네. 문학이면은 읽고 나서 팔아버리시는구나. 그게 사실 문학을 산 적도 없지만 그 제가 책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협찬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좋겠다. 이제 소설 같은 그 신작들이 저한테 와요. 그럼 그걸 읽고 근데 그런 건 잘 읽히는 거죠. 물론 제가 서평도 써야 되니까 읽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은 막 엄청 막 읽어요. 그래서 막 감정도 잘 기록해놓고 하는데 책을 그렇다고 늘 이렇게 막 왕 이렇게 다 둘 수가 없다 보니 그치. 그 책들은 제가 이제 다 알라딘으로 맞아. 다 보내주거든요. 그게 또 맞죠. 맞아요. 네. 수집만 하고 보내주면 돼요. 그쵸. 그래서 원래도 제가 도서관을 많이 애용하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독서 모임이나 뭔가 목적성을 갖고 읽는 책들은 구매해서 읽고 막 줄치고 이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다 집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말랑말랑한 게 필요한데 집에 읽을 게 없는 거예요. 한 못해도 한 7, 80권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히려 영화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수집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네. 그리고 일상에서도 많이 수집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그런 소설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얼른 읽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언어가 문학 안에서 녹아들 때 또 다른 맛이 좀 있는 게 확실히 있어서 그냥 문학 작품들 중에 지금 그 글 잘 쓰는 소설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그 현대 작가들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뭐 유명한 작가들이 너무 많고 저는 이제 고전 중에 감정을 싹 아우르면서도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거 나중에 제가 리스트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좋아요. 네네. 요즘에 확 바이럴이 되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급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좋다고 제가 지금 주변에서 몇 번을 들었어요. 이제 저랑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는 언니 한 분이 최근에 읽고 너무 좋아서 제가 늘 좋아하는 책 얘기하면 모순을 얘기하는데 그분도 모순을 되게 재밌게 읽었고 저랑도 얘기를 많이 나눴던 분인데 이거 거의 모순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한테는 진짜 극찬인 거거든요. 그래서 급류라는 책을 지금 읽어보려고 좋다.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재미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와,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매달 뭔가 조금 바뀌는 본인님을 느끼잖아요. 업그레이드. 맞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면 뭐가 또 생겨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정말 곡이 나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마 그리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개발에 집중하실 때는 콤님 같은 분 여기 항상 있어야 되죠. 그분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곡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시면 그런 말랑말랑한 이야기, 감성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만나면 훨씬 더 언어가 풍부해질 수 있고 그게 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책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독특한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옆에 있으면 제가 봤을 때 개그맨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또 산뜻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네. 오늘 이렇게 또 책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무수한 이야기를 나눴다. 네. 다음엔 또 어떤 걸 갖고 오실까 또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네. 다음번에는 급류라는 책을 꼭 가져올 수 있도록. 오, 좋습니다. 네네. 예고하셨습니다. 네. 늘 리스트업 해놓은 목록들이 있는데 아직 하나도 못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바짝바짝 해야겠다. 네. 다음을 그럼 또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